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관들에게 1인당 적어도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억 원 정도를 융자받도록 할당량을 설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축전에서도 북중 혈맹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은 없었고 문장 수 역시 지난해보다 한 문장 줄어든 단 2문장뿐이었습니다. 예, 북한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분, 북한에서 망명하신 최고위급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 고영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김정은이가 무슨 정성제약 공장이라는 데 사찰했다는데 여기 왜 간 거예요? 어제 사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예. 밝혔는데, 예. 여기서 참 이게 우리가 보면 좀 마음이 아픈 게, 그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우리나라 자체죠. 거기서 2003년도에 돈을 줘서 예. 설비를 들여서 2005년도에 준공한 공장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의 대표가 누군가 하면요. 예. 혹시 오진우라고 아십니까? 오진우, 그렇죠. 인민무력부장하고. 네. 북한에서 28년 동안 1967년부터 95년까지 북한군 순회, 총참모장, 예. 총정치국장, 인민무력부장 아주 김정일, 김일성이 가장 가까운 이른바 전우 중에 한 명이 예.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라는 전영란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대표를 지냈는데 예. 이게 무슨 회사인가 하면요. 정성제약이라고 하는 게 북한군 종합병원인 11호 병원, 북한군 종합병원이 11호 병원입니다. 네. 11호 병원의 무역회사가 정성제약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김정일이 지시에 의해서 예. 그 공장을 져서 여기서 지원을 받아서 그게 수액과 주사기가 어디 갔는가 하면 링겔이라고 하는 링거? 예, 예. 여기서는 링거라고 북한에서 수액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수액이 옛날엔 링게루라 그랬어요. 링게루. 북한 말도 링게르라고 합니다. 예. 그게 독일 말인지 아마 거기서 링겔은 독일 말이고요. 예. 링어는 영어고. 예, 예. 그런데 그게 북한군을 치료하는데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북한 주민들, 아프고 힘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수액을 공급하는 공장을 지어줬는데 북한군이 우리는 인민들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서 사실 예. 북한군을 치료하는데 그 수액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데 되게 역설적이다 말이죠. 그게 참 그 북한 돕는 데서 참 문제점이 하나이긴 한데 그 공장을 김정은이가 갔어요. 네. 가서 이게 장군님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발기해서 아버지가 큰 관심을 밑에서 지으라 그래서 지어서 우리 자기가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은 싹 빠졌네. 싹 빠지고 그리고 내가 가서 작년도에 가서 지시한 대로 정말 현대적으로 잘 꾸렸다 이건데 한국에 대한 소리는 하나도 없고 그냥 김정일과 자기가 잘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사실은. 기가 막히네요. 예. 자, 그리고 말이에요. 이제 10월 10일, 오늘이 10월 1일 아니에요. 네. 이제 9일 후인데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이죠. 근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외교관들한테 1인당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조달해라. 일본 산케이 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1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이게 엄청나거든요, 이거. 아니 근데 100만 달러가 11억 저는 이게 넘는데. 좀 일본 측에서 나오는 보도들이 예. 조금 좀 맞지 않는 것들이 100만 달러가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엄청 큰 돈이죠. 11억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10,000달러가 100배 튀겨서 예. 그런 정보들은 있거든요. 매 사람당 5천에서 10,000달러씩 바쳐라. 예. 당창건 기념일에 맞춰서. 오다. 그 과거에 외교관 시절에 대사하시고 이럴 때도 그 바치셨어요? 그때 뭐 김일성 생일 70돌 뭐 75돌 예. 그때는 액수를 정해주지 않고 네 마음이 동하는 만큼 그게 더 바쳐라. 부담스럽지. 그게 부담스럽죠. 그게 아예 액수를 정하는 게 낫죠, 차라리. 예. 그게 정성금이라 그랬거든요. 예. 옛날에는 너 정성만큼 바쳐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3,000달러도 바치고 2,000달러도 바치고 그랬거든요. 예. 그때. 난 이게 정석이냐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숙청당하는 거. 그때는 김정일이가 예. 얼마를 안 바쳤다고 그래서 크게 화내고 추궁을 이러진 안 했어요. 않았군요. 예. 근데 지금은 김정은은 예를 들어서 큰 무역 거점은 100만 달러, 좀 작은 무역 거점은 30만 달러, 매 개인은 5천에서 10,000달러. 그런데 개인까지 소환은 안 시키는데 무역 거점이라고 하는 외화벌이 상사 지사장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은 30만 달러, 50만 달러, 100만 달러를 못 벌면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 내보낼 테니까 들어오라니까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을 일종의 하는 거죠. 인사고가군요. 그게. 그렇죠. 인사고가죠. 그러니까 예. 100만 달러를 바치면 영웅칭호를 주고 공화국 영웅칭호라는 걸 100만 달러를 못 바치면 아이들 데리고 다 들어가야 되죠. 근데 외교관들은 3,000달러 어디서 나요? 2,000달러 어디서 나고? 저희들 있을 때는 예. 외교관 듀티프리라고 이제 면세품을 그 나라에서 해당 면세품이 뭐 1개월에 와인 뭐 50병, 예. 뭐 담배 10보루 뭐 이렇게 나오는 그거 있어요. 뭐 콘약 얼마, 위스키 얼마. 그걸 사다가 다시 그걸 파는군요. 사다가 레바논이나 파키스탄 상인들한테 도매로 남기는 거예요. 그게 작지가 않습니다. 제가 참사관 월급을 받을 때 470달러를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면세품을 내다 팔면요 2,000달러가 생겨요. 그러니까 북한 외교관들이 가장 지금도 최근에 온 외교관들 말 들어봐도 똑같습니다. 옛날하고. 과거랑. 외교관 일이 100%라 그러면 예. 90%는 돈을 어떻게 벌까? 이게 외교관들 머릿속에 작동을 하는 거고 면세품을 아직도 팔고 있고 예. 그 면세품을 팔아서 충성이 자금을 바치고 있고 자기가 들어가서 3년 동안 있을 자원을 마련을 하고 똑같더라고요. 안 변했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달을 하는데, 그러니까 참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 이 당창건 기념일에 관한 문제인데, 아주 이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네. 중국 전승절 열병식보다 더 크게 준비하고, 미녀 의장대도 중국보다 훨씬 낮게 해라. 예. 김정은이가 직접 지시를 했다 그러는데 예. 미녀 의장대를 더 중국보다 더 이쁜 글쎄 뭐. 처녀들로 골라라. 그래서 혹시 아시죠? 남남북녀. 예, 남남북녀. 예, 그럼요. 그리고 북한에는 강계 미인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 강계 지역 아가씨들이 미인이 아주 추운 지역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중국 군대보다 훨씬 이쁜 아가씨들이 의장대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뭐 100%라고 100%. 생각을 하고요. 왜 중국보다 자꾸 이러는가? 글쎄, 저희들이 경쟁심을 일으킬 만한 그게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예? 중국은 12,000명이 열병식을 했어요. 예. 근데 북한군은 3만 명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군보다 현대적인 무기는 없으니까 물량으로 갖다 대는 거죠. 탱크도 더 많이 나가고 장갑차도 대포도 더 많이 나가는 건데 예. 일단은 미녀들을 해서 중국 압도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그 기저에는 김정은이 한국과 친한 시주석에 대한 중국 당에 대한 중국 군에 대한 증오나 미움이나 지시 같은 감정들이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모든 것을 중국보다 낫게 하라.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그 중국 국경절에 66주에 축전을 보냈는데 딱 두 문장 보냈다는 두 거 아니에요? 문장 그것도 그런 거죠. 기분 나쁘다. 거기 무슨 정치적 철학이 하나 들어가 있는가 하면요. 네. 중국은 북한에 축전을 보낼 때 시주석 명의로 보내지를 않습니다. 네. 주석 시진핑, 총리 리커창,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장더장 세 명의 이름으로 북한 김정은, 김영남 최고상임위원회 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앞. 이건 뭐냐면 너네도 혼자서 독재하지 말고 우리처럼 집단 지도 체제를 하라는 무언의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김정은 혼자 보내야 위신이 서는데 자기도 할 수 없으니까 중국에 박봉주 총리하고 김영남 최고상임위원회 위원장 세 명이 공동 명의로 축전을 보내는데 축전이 단 2줄이에요. 예. 축하한다. 잘 되길 바란다. 그런데 이전에 김정일 시대 때, 김일성 시대 때는 문장이 이만큼씩 길었거든요. 피로써 맺어진 피로써 맺어진 거를 북한 말로 여기 말로 혈맹이라고 그러는데 피로써 맺어진 동지고 순치의 관계고 그런 거를 다 빼고 간단하게 넣었다는 거는 그리고 전번에 그 북한에서 큰 명절이 9월 9일 날 있었을 때 시주석이
축전을 보냈는데 그걸 노동신문 이면에 조그맣게 박스로 예. 처리해서 넣고 일면 잘 보이는 데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낸 거는 일면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축전을 배치하고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그만큼 지금 삐걱거리고 있고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분노마저 느낄 정도로 그렇게 나쁘다. 그러니까 이게 축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 삐졌음 이거네요. 나 삐졌음. 예. 예. 아하.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 동물원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김정은이가 이 노동당 창건일, 그러니까 10월 10일이죠. 이 평양 중앙동물원의 문을 다시 열도록 재촉을 했다. 예. 예? 우리로 말하면 로누벨르망 뭐라 그러죠? 재건축을 해서 리노베이션. 리노베이션을 해서 예, 예. 크게 다시 했다는 건데 김정은이가 들어서서 뭘 한 줄 아십니까? 평양에서 남포까지가 60km가 넘습니다. 여기 인천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예. 남포에서부터 바닷물을 끌어와서 어이구. 수도관으로 예, 이 예. 관으로 예. 평양 동물원에다 그 수도관 물을 갖다 넣어서 수족관. 수족관. 그러니까 바닷물을 거기서부터 퍼온 거예요. 예. 그 관이 계속 작동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 바닷물 넣고 돌고래 이런 것들을 넣어서 크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김정일이 들어가서 특징적인 게 물놀이장, 동물원, 그다음에 스키장, 승마장, 영화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애들 때 느꼈던 그런 것들을 막 하고 싶었던 것들을 쭉 펼쳐 보이는 게 다 김정일. 했을 텐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황태자 아닙니까? 그거 다 황태자인데 했겠지.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겉은 컸는데 속은 아직 어린한 거죠. 그러니까 곱등어도 보고 싶고 물놀이장 하는 것도 좀 가보고 싶고 스키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물론 북한 주민들한테 물놀이장이나 스키장 같은 거는 머나먼 이야기인데 동물원 하나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동물원은 들어가는 그거 커요. 평양동물은 굉장히 큽니다. 서울대공원보다 더 서울대공원만큼 만큼 합니다. 크군요. 예. 대성산에 예. 한 개 그 산지석에다 대성산에. 만들어놨는데 동물원은 약간 좀 친애민적인 고가가 좀 들어있다 볼 수 들어가 있는 있다. 게 돈 내는 데가 얼마 안 되고 돈을 안 들고 애들이 많이 가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 문수물놀이장이나 스키장 같은 거는 외화를 내야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건 내화를 받으니까 그래도 그거 하나만 그래도 좀 나은 거 아니냐. 그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그런 분석이 맞기는 맞군요.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저 덩치가 크고 체중이 막 130kg까지 고무부고 나가는데 막 처형하고 막 처형하고 막 예. 죽이고 그러는데 속은 아직도 애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또 중국한테 나 삐졌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그냥 거죠. 나 삐졌다고 그러고 막 대들고. 대들고. 아버지도 김정일이도 할아버지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 삐져도 제대로 그래도 정신을 정치는 갖췄거든요. 그래야죠. 예. 삐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되죠. 내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직도 김정은이는 좀 그렇다. 알겠습니다. 참 오늘 그 다음 주에는 좀 더 말씀해 주실 게 많을 것 같아요. 10월 10일이 점점 다가오니까. 점점 가까우니까 예? 이제 명절도 크게 하고. 그렇죠. 네. 뭐 이거 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미사일. 예. 미사일 쏠 수도 있는 거.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